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주가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어떤 전략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거의 무상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자국 국책은행을 통해 초저금리로 건설비 전액을 빌려주고 원전이 완공되면 그 나라가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십 년에 걸쳐 갚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전기가 부족한 나라에 발전소를 지어주는 착한 투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여러 국가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40년에서 60년을 사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연료는 누가 공급합니까? 중국입니다.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중국입니다.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칩니까? 중국 기술자가 와야 합니다. 즉, 그 나라는 전력의 핵심을 통째로 중국에 맡기는 구조가 됩니다. 전기가 끊기면 국가 전체가 멈추는데 그 스위치를 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주권 문제이고 더 나아가 외교와 안보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에너지로 국가를 묶는 전략,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본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 원전 대신 우리 편 원전을 써라.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원전을 지어주고 싶어도 당장 지을 수 있는 기업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핵심 기술 인력은 흩어졌고 공급망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술력, 공급망, 납기 속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SMR 프로젝트를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 협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SMR은 기대감이었습니다. 뉴스 나오면 오르고 뉴스 사라지면 빠지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제도가 바뀌면서 과거 10년 넘게 걸리던 승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발주가 당겨진다는 겁니다. 원전 부품은 주문하고 납품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기업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원전 프로젝트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수십 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일부 핵심 부품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흐름에 불을 붙인 것이 글로벌 빅테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지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춥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단일 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SMR입니다.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이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움직이면 반드시 필요한 협력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창호, 배관, 철강, 전선 업체들도 같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건설이 많아질수록 이 납품 기업들의 매출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SMR도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시장은 대기업만 보고 있지만 진짜 기회는 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태용입니다. 이 기업을 단순히 단조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원전에서 단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설비는 단조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원전 산업의 뼈대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태웅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규모입니다. 초대형 단조 프레스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수천억 투자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기술 검증과 레퍼런스를 쌓아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신규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글로벌 SMR 개발사들이 단조품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공급이 이미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공급 기업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단조 수요가 더 많습니다. 모듈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여러 개로 나눠서 제작해야 합니다. 즉 SMR이 한 기에서 10기, 100기로 늘어나면 단조 수요는 단순 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공장을 짓고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기업이 어디일까요? 바로 단조입니다. 실제로 두산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을 외부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핵심 소재 기업을 직접 품을 가능성도 충분히 더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력 기업으로만 평가받던 태웅이 원전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순간 밸류 자체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이 기업은 피팅, 즉 배관 연결 부품을 만듭니다. 원전에서 배관은 혈관입니다. 냉각수, 증기, 각종 유체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게 막히거나 새면 끝입니다. 그래서 피팅 하나의 품질이 원전 전체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인증이 까다롭고 한번 납품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품 하나 바꾸려고 다시 인증받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초고압 피팅 분야에서 이미 반도체, 조선, 원전까지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다는 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삼성은 이미 글로벌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SMR이나 에너지 인프라까지 확장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필요로 할까요? 이미 품질 검증된 배관 핵심 업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 SMR은 배관 연결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모듈 구조라서 연결이 훨씬 복잡합니다. 즉 피팅 수요는 대형 원전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 원전은 한번 납품하면 40년입니다.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장기 반복 매출입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사실상 현금 흐름 사업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삼성이나 글로벌, EPC 기업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핵심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우진입니다. 이 기업은 원전 계측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의 눈입니다. 원전 내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 방사선, 출력 모든 것을 계측기로 봅니다. 이 장비가 멈추거나 오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을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우진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국내 독점입니다. 원전 계측기 분야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인증 장벽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단기간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조 신규 원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계측기 교체와 정비입니다. 자회사 우진엔텍이 바로 이 정비 사업을 담당합니다. 신규 플러스 유지보수 이중 구조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사업 모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산이나 현대가 글로벌 원전 사업을 확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가 계측기입니다. 이 영역을 외부에 계속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내부로 가져와야 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네 번째 에너토크입니다. 이 기업은 밸브 구동 장치, 즉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원전에는 수천 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밸브는 자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몇 초 안에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SMR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안전 정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이 기존보다 훨씬 커집니다. 에너토크는 이미 두산, 현대 원전 프로젝트에 납품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라 핵심 제어 시스템 기업입니다. 이 분야 역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인증, 기술, 레퍼런스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SMR이 대량으로 깔리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해지는 건 무엇일까요? 자동화와 안전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밸브 제어입니다. 결국 이 영역 역시 대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이 구조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대형주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은 항상 다음 순서는 납품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에 협력사, 현대차 다음에 부품사. 이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SMR 시장도 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구간입니다.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AI 인프라, 국가 전략이 동시에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는 것이 결국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은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의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